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대유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어제 숫자는 꺾였지만 주말 효과일 뿐이고 진짜는 오늘부터 나오는 숫자가 말해줄 거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태풍의 눈은 서울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로나 상황 윤상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65명으로 지난 1월 24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8개월 만에 3,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서울 전역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배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에 걸려 어제 경찰서 한 개 층이 폐쇄되고 동료 경찰관들이 집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로구 SK 본사 건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와 사옥이 폐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된 어머니와 접촉한 종합병원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사가 어머니를 만난 뒤 이틀간 환자를 진료했다면서 병원 내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지만 선제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등 8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갈릴리 장로교회 교인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 부부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감염은 제주로도 확산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확진된 4명 중 3명은 지난 13일에서 16일 사이 수도권을 방문했고 한 명은 그제 제주에 들어와 체류 중이던 인천시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제 정말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감염 전문 의사들도 이러다 때 놓친다고 재촉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사실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단계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건은 다 갖췄는데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모든 지표는 빠른 속도로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200~300명대의 새 환자가 추가되면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이제 162명, 기준치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추적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를 무력화하고 있고 감염 집단은 이제 30개 이상을 헤아립니다. 짧고 굵은 한 방만이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거란 진단에 대한감염학회는 3단계 격상을 촉구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실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단계 조치 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만 지난주 수요일 수도권에 완전한 2단계 조치를 취한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점. 무엇보다 정말 3단계 조치를 실행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식당에 큰 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큰 홀에 10명 미만만 식사를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지 엄청난 행정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준비는 하되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게 좋다는 것. 결국 휴일 변수 없이 2단계 거리두기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이번 주 중반부터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협회 집단 행동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의협이 실력 행사를 하겠다면 정부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를 지켜보며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행동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 추진을 일단 유보한 만큼 의사협회도 먼저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그 뒤에 대화로 해법을 찾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도 의협이 실력 행사를 하겠다면 정부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자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막대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격상을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나 가짜뉴스 유포를 반사회적 범죄라며 평소 화법과 달리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를 겨냥해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건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란 안중덕 센터교회 목사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조만간 청와대로 초청해 방역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전당대회장을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미국은 끔찍한 방향으로 갈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엔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의원 공개투표에서 2,55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만장일치로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예고 없이 전당대회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This is it. Our country can go in a horrible, horrible direction or in an even greater direction. 통상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수락연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만 첫날부터 관례를 깨고 파격 행보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서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ake a look at your stocks. We're very close to breaking the record, and NASDAQ has already done it. You know, NASDAQ has broken the record. 한미 FTA 개정을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한미 FTA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어줬을 뿐이라며 자신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a Hillary Clinton special. She said this will produce 250,000 jobs, and she was right. Except unfortunately the jobs went to South Korea, not to us. Okay? 일자리 25만 개 언급에 대해선 그동안 미국 언론들도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해왔는데 같은 주장을 또 되풀이한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백신 개발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나흘간의 전당대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내륙에서는 폭염만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빼곡히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35도,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등지로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장 오늘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바비는 서귀포 남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시속 3km로 거의 정체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밤사이 강도는 강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내일과 목요일인 모레 사이에는 강도가 매우 강함에 달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제주 서쪽을 지나 서해상에 진입하겠고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목요일인 모레 아침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당장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특히 가장 인접한 서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20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걸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